종합주가지수가 그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삼성전자가 대장주로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저점을 기록한 게 25년 4월 9일인데 저점 이후에 저점을 강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서 4월 14일에 5천 주씩 두 번 해서 만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단가가 56,600원, 57,800원. 저가는 52,900원이었지만은 사실 뭐 이 저가는 잠시 기록했던 저가고요. 그리고 현재 뭐 계속 단기간에 급등한 상태라 삼성전자 수익률로는 좀 보기 힘든 47.6%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 삼성전자를 과연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 제가 여러 번 그 삼성전자에 대한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리뷰를 하면서 과거에 제가 그 2024년 4월 8일에 최고점을 기록하고 8만원대 매도를 했었죠.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다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이렇게 저가에 매수했던 이유는 이 당시에 이제 저가까지 찍은 거는 SK 하이닉스의 기술 경쟁에서 뒤져가지고 HBM 메모리에 상당한 그 초기 점유율을 많이 뺏겼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손을 놓은 상태는 아니고, 이렇게 어떤 우하향하는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때는 반드시 그 회사가 그 전 세계적인 기술력의 1위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하향한다고 언젠가 올라가겠지 하고 저가 매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삼성전자는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휴대폰, 가전, 특이한 회사죠. 반도체와 휴대폰, 가전이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어가지고 한쪽 사업이 부진하더라도 다른 쪽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뭐 삼성전자는 연일 하락을 하고 있었지만 한국이나 미국장은 뭐 횡보도 하고, 미국장은 계속 주로 상승 분위기였죠. 4월달에 이제 관세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너졌던 상황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장기 상승 추세는 살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하락이 깊어서 전 세계가 증시가 침체된 상황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그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미국장이나 한국장이나 약세일 때 그때 같이 더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저점을 찍었던 거죠. 부동의 시가총액 1위, 한국에서는 뭐 삼성전자는 압도적으로 뭐 당분간 뒤집힐 수 없는 시가총액 1위죠. 이런 것은 그 한국장이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는 삼성전자를 편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기간에 다른 새로운 업체가 시가총액 1위로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희박하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것들은 10년간 주가를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그 제 채널에서 삼성전자를 검색해 보시면은 영상이 3개가 있을 겁니다. 시스템 트레이딩, 예스트레이더라는 시스템 트레이딩 분석 툴을 활용을 했고요. 이걸 활용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가 가장 유용하고 빠른 지표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2024년 4월 8일에 고점을 찍고 제가 매도한 내역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올 때는 이미 굉장히 뭐 8만원대 한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슬슬 이제 리포트가 좋다고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거의 그렇죠. 그리고 좋다고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고 한참 내려가고 나서 저가에 매수하라는 리포트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를 너무 신뢰해서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발빠르게 매도와 매수를 하기에는 오히려 외국인 순매수와 순매도를 보는 것이 10년간 주가 분석을 한 것으로는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이 영상들이죠. 이 영상 말고 또 한 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썸네일에 영상을 보시면 과거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과거에 이제 매매 전략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결국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가 70%, 이건 단순히 이제 날짜수로 한 것이죠. 이것으로 분석을 했던 건데, 지금 상황은 이렇죠. 뭐 저점에 이때는 이제 순매수로 산 건 아니고 삼성전자의 하방 경직을 보고 관세 협정 때문에 저가를 찍은 후에 이 저가를 다시 깰 수 없게 탄탄한 55,000원대의 그 지지선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한 것이죠. 최근 상황은 이제 계속 외국인 순매수가 엄청나죠. 뭐 1000만 주 이상 매수한 날도 이틀이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지난 2024년 4월 8일에 최고가인 8,600원을 찍었던 때입니다. 물론 어제 9월 23일에 91,000원을 찍긴 했으나 이것은 사실 NXT라는 거래소가 생기면서 작은 거래량과 잔량의 NXT 그 프리장 초반에 찍었던 최고점이라 사실 차트상으로서의 큰 의미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실제적으로는 91,000원이라기보다는 이 8만원대 요 약간 윗부분의 것이 이제 고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1년 전, 1년하고 한 6개월 정도 되죠. 2024년 4월 8일에 기록했던 것이 이제 86,000원이었죠. 86,000원에
기록을 했고, 여기 하락을 했죠. 요 중간에 이제 요게 이제 외국인 순매도가 늘어나는 경우이고, 5월 7일 날 강하게 이 순매수가 나오면서 반등했을 때 제가 매도를 이때 5월 7일 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 실시간으로 뭐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할 필요가 없이 장이 끝나고 체크를 해서 순매수가 이게 이제 70% 넘는 그런 상황에서 반등이 일어났을 때 매도를 한 겁니다. 이때 매도를 했죠. 8월 7일 날. 이때는 주로 이제 분할 매도식으로 쭉 정리를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추이를 보면 이때 이제 굉장히 강했었죠. 강했었고 이제 매도가 늘어나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때 상황하고 좀 비슷하네요. 2024년 4월 초의 상황이요. 하지만 이제 4월 말부터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죠. 아까 보여드렸던 최고가 기록한 후에 이제 반등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매도한 후에 이제 이때가 다시 단기 고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하락하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단순히 외국인 매도만 일어나면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상시 상황을 조금 리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 2024년 4월 달에 삼성전자가 왜 올라갔냐 하면 일단 HBM3죠. 이 당시에는 3였습니다. 지금은 HBM4가 중요한 문제지만요. 8단, 12단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12단 승인의 기대감이 있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동반 급등한 게 있었죠. 그리고 이때는 좀 반도체 경기가 호조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가 이제 고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5만 원대까지 하락한 거는 물론 4월 9일에 저점 찍은 것은 트럼프의 관세 발표, 상호관세 발표 나면서 뭐 거의 모든 종목들이 그날 많이 저점을 찍었을 겁니다. 이 엔비디아가 5만 원대까지 하락한 거는 성개발 회사라는 거는 SK 하이닉스죠. 먼저 최초로 HBM3를 양산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한 회사한테 많은 수익이 돌아가는 그런 어떤 엔비디아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이 부각이 됐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뒤이어서 개발했다고 SK 하이닉스 같이 똑같이 수익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엔비디아의 정책이 있다. 그리고 8단 12단의 승인이 빨리 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지연이 오래됐죠.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둔화를 하고 SK 하이닉스도 이 당시에 대장주였던 SK 하이닉스도 고점이 찍고 하락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8만 원대의 고점에서 5만 원대까지 하락하는 게 8만 원대야 당연히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던 거고 5만 원대까지 하락했다는 것은 굉장히 악재들이 겹쳐서 나오고 그런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삼성전자는 어쨌든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단지 투자 시점이 조금 놓쳤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단기적으로 뒤졌던 거지 반도체 기술력은 뭐 세계 1위인 회사인 거라고는 1위권인 회사죠. 뭐 TSMC가 있지만은 메모리 쪽은 당연히 1위이고요. 기술력을 뭐 1, 2위를 다투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TSMC나 뭐 SK 하이닉스보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이때 상황을 보시면은 그 전의 상황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계속 하다가 이건 저점에 대한 얘기죠. 2024년 11월 14일에 이제 저점을 찍고 2025년 4월 9일에 다시 재저점을 찍은 거죠. 이게 유일하게 이제 5만 원을 깨고 내려갔던 때입니다. 삼성전자의 매도 조건은 정리를 해서 이제 자세하게 예스트레이더로 10년치의 그 주가를 시뮬레이션한 거는 사실 예전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때 나온 결론을 한 거죠. 외국인 매도가 1일 1천만 주 이상의 매도가 일어날 경우, 그리고 누적으로 700만 주의 순매도가 일어날 경우, 그리고 7일 연속 순매도가 일어날 경우, 세 가지가 전부 좀 안 좋은 조건이긴 하지만 가장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이거죠. 하루 만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천만 주 이상 매도할 경우, 그리고 누적으로 700만 주는 이건 보통 연속적으로 누적된 수량이 이제 700만 주를 매도할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매도 규모에 상관없이 7일 연속 순매도할 경우, 이렇게 결론을 맺었었습니다. 이 결론으로 최근에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꺾이고 나서 매도하는 것이 가장 잘 맞았던 조건이 이 매도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매도를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뭐 어떤 블랙스완적인 것이 나서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물론 당연히 외국인이 이런 매도 행태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좀 아우르는 것이고,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서 만약 8만 원대에서 7만 원대, 6만 원대로 떨어진다고 섭불리 저가 매수를 들어가면은 그건 또 안 됩니다. 삼성전자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은 일단 5만 원대라는 것이 한 몇 년 동안에 좀 증명이 됐었으니까요. 물론 5만 원대에 떨어졌는데 그때가 전 세계가 이제 하락 추세이다. 뭐 한국이나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5만 원대에 갔다고 해도 섣불리 매수를 하시면 또 안 되는 거죠. 네, 삼성전자
연이 계속 상승해서 10만 원대까지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삼성전자의 매도 조건은 가장 간단하게 다른 뭐 기술적 차트나 전 세계의 어떤 증시 시황이나 반도체 시황을 보는 것보다 외국인을 따라가는 것이, 외국인이 가장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미리 습득하고 고점일 때는 이미 굉장히 많은 뉴스가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 다 삼성전자가 계속 상승할 거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만약 외국인의 이런 매도 행태가 나타난다면 매도를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감사하고요. 이번 주도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